이거는 제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등분입니다. 원래는 지간 잡기로 해가지고 14cm를 해서 위에서 아래로 쳐야 되는데 그렇게 치려고 그러면 가발도 많이 들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브로킹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시거나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이나 현장에 가서 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이 등분을 타는데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것도 15분 안에 하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해보시면 어렵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 것들을 하실 때는 이렇게 꽈배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빗질해서 이렇게 뚝뚝뚝뚝 예, 경계만 선명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분에 대해서 너무 깔끔하게 할 필요 없다. 이때는 감독이 없어요. 감독이 없고 시간만 잽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이제 여기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배우셨던 45도라고 하는 커트를 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기서 45도를 치는데 제 커트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레이어라고 하는 커트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아래에서 위로 여기 몇 도로 쳤죠? 45도로 쳤으니까 45도 갖다 놓고 전체 단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전체 단 다 잡고 여기서 들어서 경계를 쳐주시면 돼요. 되었을까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쳤으니까 측면 머리 1cm 전체 다 잡고 커트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커트가 잘 됐죠? 다시 한번 측면 머리 1cm 다 잡고 커트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스파, 이사, 그라라고 하는 커트를 칠 때는 기준선이 몇 cm다? 10에서 11c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와 그라를 쳤다고 한다면, 컷을 했다고 한다면 얘들을 컷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미 짧게 돼 있기 때문에 컷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스파니라고 하는 아이가 끝에가 기니까 이 옆에를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안내해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자, 그럼 여기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잡고 이렇게 묶어줍니다. 보이시죠? 그럼 자, 이제 요 박스 하나만 잘 정리하면 돼요. 이 박스는 90도 몇 도요? 90도. 90도는 14cm라고 하는 기준선을 가지고 있어요. 14cm를 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운데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원베이스로 가져와서 빗질을 해주고, 이 빗질 중요해요. 빗질 해주고, 여기 가운데다가 딱 갖다 놔요. 그럼 이 빗이 이제 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의 역할을 자가 이렇게 당겨서 여기 14cm, 여기까지가 14cm예요. 여기까지가 14cm 딱 표시해놨어요. 14cm 커트를 하시면 돼요. 자, 90도 몇 cm요? 14cm 다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실수들을 하시냐면 이거 잡아놓고 뭐가 틀린지 아시죠? 빗하고 손하고 같이 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실수 하시고, 두 번째는 빗을 먼저 쭉 빼요. 빼놓고 14cm 갖다 재. 이거 틀렸어. 다시 또 해.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동작 잘 보세요. 첫 번째 아래에서 위로 딱 잡고 먼저 빗이 나와요. 빗 나오고 이제 자를 쓸 거예요. 빗의 역할은 끝났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제 자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 이제 14 딱 자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여기서 측면 머리 버려요. 1cm 기준선은 가져오겠죠. 자, 가지고 옆으로, 선생님 이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틀어요.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빗질해요. 부상에다 딱 붙이고, 그대로 당겨주는 거예요. 쭉 당겨요. 자, 끝에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끝에 올라가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14cm가 여기 쳤다고 하면 여기 기준선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시면 돼. 쉽죠? 한 번에 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근데 내가 잘 쳤는지 크로스 체킹을 해보고 싶어. 크로스 체킹을 해보고 싶어. 이건 나중에 숙사에 되면 크로스 체킹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딱 잡아요. 잡았죠? 내가 몸이 옆으로 가요. 자, 옆으로 가고, 시선은 여기 꼭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은 꼭지점을 바라보고, 빗을 이렇게 다 잡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얘가, 여기 꼭지점에 있는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왔을 때 이게 중앙에 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여기를 보고 계셔야 돼. 자,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몇 도로 치기로 했어요? 90도로 치기로 했죠? 그럼 이렇게 왔죠? 왔을 때 90도가 딱 되면 커트가 잘 됐다고 하면 여기에 삐져나오는 애들이 없이 그냥 끝나는데, 커트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삐져나와 있는 아이들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건 크로스 체킹이에요. 숙달이 되면 나중에 하실 거고, 시간이 안 되면 이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버렸어요. 자, 다시 이제 반대쪽 할 거예요. 측면머리 1cm, 측면머리 몇 cm요? 1cm. 자, 여기서 하시는 실수들은 어떤 거예요? 오른손잡이들은 대부분 여기서 빗질을 하다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당겨요. 그 여기가 끝에가 처지죠. 그래서 항상 부상에다 딱 붙여놓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끝에가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요걸 확인하시고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애가 14cm였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끝났어요. 자, 그냥 이제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가 커트하시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자, 빗질을 잘 보세요. 선생님들이 커트를 하실 때 제가 각도가 있는 빗질은 뭐로 한다고요? 아래에서 위로 푼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푸고 있죠? 아래에서 위로 푸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푸고 있죠? 아래에서 위로 풀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를 세워주고 있어요. 자, 이제 다 세웠죠? 자, 인디안 텐트가 됐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 딱 보이시죠? 삼각형이 딱 보이니까 가운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빗의 역할은 끝났고 얘는 자의 역할을 해야죠. 갖다 놓고 14. 그래서 여기서 커트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렇게 빗질을 해요. 이렇게 빗질을 해서 이렇게 14를 줘요. 그러면 커트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잘 안 되면 구둥분이고 혼합형이고 다 안 돼요. 다시 한번 아래에서 위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래에서 위로.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텐트가 만들어졌나요? 텐트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 가운데 갖다 놓고 그대로 당겨주기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이쪽 면은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에서부터는 쉬워요. 다시 가운데에서 텐트 만들어주고, 자, 빗질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자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일자.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버릴 거예요. 자, 일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잡고, 삼각형 여기 이제 자를 쓸 거예요. 갖다 놓고. 그래서 여기 잡으실 때 항상 손이 받쳐주셔야 돼.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됐죠? 커트. 자, 그 다음에 탑은 그냥 지금은 숙달된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칠 수 있는 거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빗질을 했죠. 빗질해서 다시 여기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다시 가운데다 놓고 이제 갖다 놓고 커트를 해요. 커트를 하시고 반을 버립니다. 반을 버려요. 반을 버려서 나눠주세요. 자, 나눴는데 우리가 이 작업을 왜 하냐면 이 측면 머리를 할 때 두상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얘의 90도는 사실 이렇게 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쳤어요? 내가 있는 평면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90도가 안 맞으니까 길어졌겠죠. 그거를 수정 커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서 수정 커트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각자가 90도라고 하는 재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얼레비까지, 여기서부터 이 얼레비 전체까지를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래요. 잡고 나면 옆으로 와서 빗질. 됐죠? 됐을까요? 자, 빗질. 해서 쭉 당기면 여기 14인치 처진 애, 커트한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삐져나온 애도 있어요.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 얘들만 커트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끝났어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서부터 얼레비까지 그대로 가져와요. 자, 이 동작을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에요.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커트하시면 끝나요. 자, 이렇게 됐으면 레이어가 끝났습니다. 레이어가 끝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레이어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머리카락들이 짧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아니라 제 커트가 끝나고 나면 뭐가 끝나고 나면요? 제 커트가 끝나고 나면 제가 아까 레이어라고 잘못 설명했는데 제 커트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목을 빼가지고 이렇게 털어주세요. 이렇게 털면 여기 면에서 잘못 컷이 돼 있거나 삐져나왔던 아이들이 여기서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그럼 그 보이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터시고 깨끗하게 터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자, 끊어주시고요. 꼭 등분을 순서대로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타주셔야 돼요. 지금 얘는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얘는 라운드가 아니고 살짝 일자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1, 2, 3하고 4를 할 건데 얘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못 나누시게 되면 요 정도까지 자기 손가락 한 3마디에서 4마디 정도까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모으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얘를 보니까 나눠진 거 보니까 여기가 배가 볼록 나왔죠. 이쪽으로 살짝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살짝 나온 거? 뒤에서 요 자리가 이렇게 나왔죠. 요 자리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따가 이제 나중에 보면 고치시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구등분에서 나누는 거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빛 전체를 놓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나누는 동작을 우리가 꼭 쓸 거예요. 어디서? 제커트에서 이걸 꼭 쓸 거기 때문에 이 동작을 꼭 해주셔야 돼.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1, 2, 3, 4가 됐어요. 4가 됐으면 자, 이제부터 따라해보세요. 꼭지점에서 꼭지점. 자, 이어백 포인트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가져옵니다. 꼭지점에서 꼭지점. 자, 이렇게 이 각도가 선명하게 나와 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요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에서 그대로 나눠서 요 꼭지점. 어저께도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걸 봤는데 요 각도가 잘 안 맞았었죠. 폭이나 이런 것들이. 자, 꼭지점에서 꼭지점.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꼭지점에서 꼭지점. 꼭지점에서 꼭지점. 꼭지점에서 꼭지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 옆 백포인트에 있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하고 왼쪽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 2, 3, 4, 오른쪽 5, 6, 그 다음에 7번이에요. 7번.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브로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점입니다. 0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7번, 8번 들어가죠. 8번. 옛날에는 이 9번도 이렇게 묶었었어요. 묶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묶지 않습니다. 묶지 않고 바로 여기서 들어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등분 브로킹이라고 하는 걸 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퍼마인딩을 시작을 할 때, 퍼마인딩을 시작할 때는 분홍색 2개, 녹색 2개를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처음에 넣을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넣는 순서입니다. 중앙 세우고 오른쪽, 왼쪽, 중앙 세우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중앙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킹하는 순서와 넣는 순서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펌을 시작할 때는 풀어져 있는 이 부분이 1번서부터 진행이 되고 분홍색 2개, 녹색 2개가 맞춰진다. 가운데가 맞춰졌으면 오른쪽 분홍색 2개, 녹색 2개, 왼쪽 분홍색 2개, 녹색 2개로 아랫부분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혼합형의 이 7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7개를 가지고 제가 가서 계속 보여드리면서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들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주셔야 돼요. 얘가 7개가 기준점이 여기 원에 있는 인테리어 라인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래까지도 다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손가락 한마디 해주시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고무줄 있죠. 고무줄에다가 이렇게 찍고 그대로 틀어서 손가락 한마디 이렇게 옵니다. 잡고 빗질해줘요. 빗질해주고 빗질해주고. 자, 우리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살짝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시선이 고무줄을 보고 계셔야 되고 파지를 올려 딱 놨을 때 고무줄 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시면 아, 제대로 올려놨다. 우리가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꼬리빗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단차들이나 커트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자격증 시험장 현장에서는. 그래서 꼬리빗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조금만 터득해 가지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요? V자형이 딱 만났죠? 깜짝 놀라셨죠? 네, V자가 됐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또. 자, 그럼 어디다 놓는다고요? 외쳐주세요. 고무줄. 그렇죠. 그래서 어디요? 손가락 한마디. 선생님이랑 저랑 손가락 한마디가 같은가 봐요. 이티인가요? 한번 만나볼까요? 누가 외계인이죠? 전가요? 자, 이렇게 잡고 다시 한번 잡았죠.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등분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했던 것들을 여기다 모든 걸 다 테크닉을 다 쓰는 거예요. 자, 갖다 놓고 여기서 잡았죠. 그래서 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자. 우리 구등분한테 의자 한 번에 짧게 했는데 얘들은 이제 의자 길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돼요? V자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교본에는 한 칸을 더 이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만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운데예요. 뭐라고요? 가운데에 찍어서 고무줄 평행하게 돼 있죠. 이 평행한 거를 따라서 그대로 가요. 보이시죠? 여기 위가 평행하게 돼 있는 거? 고무줄하고 평행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잡고 얘는 쓸머리와 버릴머리 당겨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얘가 이렇게 아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잡고. 자, 우리는 어딜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윗부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의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만날 거예요. 하면 얘가, 이렇게 하면 얘가 고무줄 딱 쓰겠죠? 11자 되고, 얘하고 또 만나죠? 자, 다시, 어디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가져와서 다시 모으고 버리고, 다시 잡고, 어디로 올려요? 중앙으로, 예, 있는 쪽으로 만나야죠. 몇 시에 만나요? 12시에 만나요. 만나서 뭐 하죠? 예, 살짝 데이트 해야죠. 예, 손가락 맞추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중앙으로 가죠. 가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 평행하게. 이제 또 빗질 한번 해주고, 우리 이제 만나러 갈 거예요. 어디로 만나요? 요쪽이랑 만나러 가야 되니까 또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여기 왔으면, 어떻게, 으이짜! 이게 이 동작을 탑에서 쓰시는, 나중에 노란색에서 이 동작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으이짜! 훅 들어가는 거. 그때 이제 자기가 하는 실력을 믿고 이제 넣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넣고, 다시,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그때 우리가 위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V자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처럼, 또는 화살촉처럼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으이짜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 만났죠? 잘 만났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느낌 있으니까 우리 느낌 아니까 자, 이렇게 고무줄에다 받쳐주고 이게 머릿결 너무 좋다. 고객님 오늘 뽀뽀 먹겠어요? 네. 좋아하네요. 막 발을 떠는데요, 고객님이. 네. 어머님 오신 건가요? 네. 그래서 했으니까 어때요? 이쪽 면은 지금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신 거고, 저는 이쪽 면을 만들었어요. 요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이 어떻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무줄 두 개. 제 공식이에요. 고무줄. 그 다음에 중앙. 하나 남는 건 앞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무줄. 중앙.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은 선생님들이 하신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4cm, 13cm를 가지고 펌을 마는데 시험장에서 12cm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파지들이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때는 무조건 꼬리빗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3분의 1 정도 올리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때는 2분의 1 정도 더 많이 뺍니다. 그렇게 해서 빼서 갖다 놓고 여기서 가지로 눌러서 진행하시면 돌아가는 면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남죠. 이렇게 해서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럼 깨끗하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컷이 짧으면 2분의 1 정도로 빼서 말면 된다. 3분의 1 정도는 13cm가 적당하다. 12cm까지 짧아졌을 경우에는 파지를 조금 더 뒤로 밀어서 좀 넉넉하게 뺀 다음에 마시는데 그게 어려우면 꼬리빗을 살짝 사용해서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마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퍼마인딩 하시면서 질문하신 것들 중에 꼬리빗을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면 안 되는 테크닉, 사용이 가능한 테크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을 나누시고 잡고 파지를 갖다가 올리신 다음에 갖다 놓고 얘를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는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샵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건 안 되고 얘들이 보려고 하는 건 손동작을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당기고 텐션 유지하고 바지 올리고 3분의 1 확인하고 손동작 정확하게 보여주고 아래로 갔다가 위로 이렇게 하면 정석인데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커트를 해보니까 커트가 이렇게 단차가 심해요. 이렇게 단차가 만약에 심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등분에서는 해결이 가능한데 혼합형에서는 해결이 하기가 힘든 경우도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에만 잡고 이렇게 끝에만 살짝 눌러주시고 파지를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혼합형에서만 꼬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혼합형에서. 아니요. 혼합형이든 구등분이든 다 사용이 가능한데 이 사용하는 방법이 끝에만 가지고 넣으실 수 있다.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꼬리빗으로 돌리진 않더라도 길게 넣어서 눌러도. 길게 넣어서 넣으시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그 공간 사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퍼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는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계속 풀리거든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너무 깊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 사이 공간이 커지고, 그 다음에 두께를 만져보시면 여기 두께가 두껍잖아요. 이만큼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좀 더 안 좋겠죠. 그래서 끝에만 살짝 무시면 무조건 말리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끈만 눌러서 이쪽에 물통이 구겨져서 말릴 때. 그래서 상관없어요. 끝에 눌려서, 뭉텅이 그렇게 말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잡은 거냐면,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서 잡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잡아서 살짝 모아주고, 이렇게. 당겨주고, 가져와서 끝에만. 이렇게 끝에만 살짝 넣어주고 끝에 파지가 눌려져 있는 부분만 말고 가시면 절대 안 풀려요.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부연 설명이에요. 꼬리빗을 사용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들이 필기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험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기에는 그 계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시험장에 그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럼 계산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미작을 안 내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기를 사용 안 하고 배워서 그걸 가지고 0점을 맞고 미작을 나오는 것보다는 계산기를 사용해가지고 점수를 받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 꼬리빗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계산기를 더하기 곱하기 산수할 때만 쓰라고 했는데 루트를 갖다 씌우거나 복잡한 수학식을 갖다 쓰는 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갖다 댈 때 여기 딱 떨어지죠? 요 라인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측면을 하실 때 파란색 두 개를 하시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하고, 여기 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폭은 루트폭만큼보다 솔직히 조금 적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잡고 얘를 빗을 들어 올려줍니다. 자, 올려주면 우리가 찍찍이 롤을 하실 때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옆에 롤을 하실 때 옆에다가 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붙였어요. 그거를 똑같이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갖다 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상상을 하면 되냐면, 그날 우리 찍찍이 롤 할 때, 롤드라이라고 하는 걸 할 때, 그 애를 썼던 공간만큼, 대자를 썼던 공간만큼 파란색을 넣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이렇게. 자, 하나, 둘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눌 거예요. 항상 나눌 때 목적지에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빛이 내가 목적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 가져왔죠. 잡고 이렇게 잡으니까 이 밑에 있는 애는 버릴 머리, 얘는 내가 쓸 머리 정확하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쓸 머리와 버릴 머리만 잘 정리를 해줘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터지는 거는 지금 우리가 기준선보다 굉장히 짧아요. 얘 컷이 한 1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에서 14cm가 되면은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다. 가져와서 똑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말아요. 자, 여기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의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폭을, 여기 있는 공간을 최대한 넓히더라도 이렇게 로트폭만큼 넓히던가 아니면 조금 더 줄인다면 여기 로트폭에 2개 있죠. 이렇게 걸 수 있는 거 2개. 2개만큼 만든다던가.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요 2개가 이렇게 잡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모두 여기 있는 고무줄에 대한 각도를 가지고 따라가시면 노란색, 빨간색이 착착착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만 잘하시면 부등분은 이쁘게 나와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 파란색 2개를 잘 넣기 위해서 부등분이랑 가운데 기준점을 잘 세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려웠을까요? 자, 여기까지. 모아주고, 파지 가지고 당겼을 때 손가락 한 마디, 머리카락 경계에 딱 왔죠? 3분의 1 손가락 잡고 3분의 1 머리카락 다 왔어요. 머리카락의 경계는 짧은 게 기준이에요. 머리카락이 일정하지 않다면 어떤 게 길고 어떤 게 짧다면 짧은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텐션 유지해주고 파지 들어가고 그대로 하나, 둘, 셋 들어갔다가 손 내려놓고 아래로 갔다가 위로 돌 하면서 얘들이 앞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빠져나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빠져. 자, 여기 끝까지 왔으면, 로트 고무줄을 거는 요거 마지막 끝에를 잡고, 의자. 무슨 자라고요? 의자. 요걸 해주셔야 돼. 요거 안 해주면 여기 자국 남습니다. 뭐라고요? 의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다 한번 외칠 거예요. 뭐라고요? 의자.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 의자. 요거. 됐죠? 쉽죠? 네. 지금은 물입니다. 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저 이거 금방 할게요. 자,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아까 좀 조금 많이 잡으셨죠? 그 다음에 쓸머리와 버릴머리 나눠주고, 가운데 여기 왁지 눌러서 잡아주고,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악어핀을 사용해서 등분을 타서 고정시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은 고무줄을 사용해서 한번 얘를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배우셨던 고무줄 가위바위보 가지고 이제 넓혀줘요. 넓혀주고 나서 머리를 넘겨주고 얘를 당겨줄 거예요. 당겨주고 나면 이렇게 요 모양이 됩니다. 이때 한 바퀴 틀어서 가운데 잡아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핀이 했던 거를 이제부터는 고무줄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6등분을 고무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가락 첫마디에 고무줄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손을 올려놓고, 왜냐하면 고무줄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에 닿아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가위를 만들어줘요. 가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해서 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빨리게 해보면 가위, 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습관이 되시면 여기 손가락 빼시고 엄지 첫마디에 딱 걸려있죠? 가위, 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물어보세요. 이 가위바위보를 우리가 하실 때 두 번째 손가락이 먼저 들어가고 세 번째 손가락이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손에 쥐가 나요. 쥐가 나거나 이제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 번째 손가락 들어가서 넓혀주고 두 번째 손가락 꼬린 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끈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준으로 빗을 요 두께잖아요. 요 두께만큼 더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빗 두께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이게 끝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났을 때 빗 두께가 딱 나와요. 그리고 깔려있는 애들이 있어서 노트 크기 정도가 나옵니다. 네, 가로드려야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텐션이라고 해서 고무줄하고 머리카락하고 텐션이 맞아야 되고 각도가 맞아야 돼요. 자, 각도는 고무줄하고 머리카락하고 맞추는 걸로 각도를 우리가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텐션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너무 세게 당겨주고 계시면 안 되고 3분의 1. 자, 텐션 유지하면서 얘가 고무줄에서 떨어지지 않죠? 그럼 각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각도가 유지가 되고 잡고 하나, 둘, 셋 아래로 갔다가 위로 돌돌돌돌돌. 자, 돌돌돌돌돌. 자, 끝에까지 왔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의자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의자. 그렇죠. 의자. 지금 여러분들 기가 들어가면서 아주 잘 발렸습니다. 여기 잡고 다시. 쉽죠? 요거 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이제 한번 해보실게요. 그치? 모아주고 파지 가지고 당겼을 때 손가락 한 마디, 머리카락 경기에 딱 왔죠? 3분의 1 손가락 잡고 3분의 1 머리카락 다 왔어요. 머리카락의 경기는 짧은 게 기준이에요. 머리카락이 일정하지 않다면 어떤 게 길고 어떤 게 짧다면 짧은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텐션 유지해주고 파지 들어가고 그대로 하나, 둘, 셋 들어갔다가 손 내려놓고 아래로 갔다가 위로 돌돌돌돌돌돌 하면서 얘들이 앞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빠져나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빠져. 자, 여기 끝까지 왔으면 로트 고무줄을 거는 요거 마지막 끝에를 잡고 의자. 무슨 자라고요? 의자. 요걸 해주셔야 돼. 요거 안 해주면 여기 자국 남습니다. 뭐라고요? 의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다 한번 외칠 거예요. 뭐라고요? 의자.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의자. 요거. 됐죠? 쉽죠? 네. 하나, 둘, 셋 했을 때 여기다가 내려주고 완전히 잡아준 다음에 손을 띄는 거예요. 띄었으면 다시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끊으세요. 이제 하나, 둘, 셋 했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려줘요. 됐을까요? 지나요? 제 얼굴 찍는 거 아니죠? 아니요. 네. 제 얼굴 보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설레어서. 자, 제가 하나 했어요. 네. 둘, 셋 해서 올리고 넷 해서 뒤쪽이에요.
됐죠? 이 기본 동작만 하면 모든 걸 다 응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3분의 1. 여기 끝에는 우리가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올려놨죠. 엄지손가락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둘 할 거예요. 둘, 엄지손가락하고,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나가면서 파지를 들려 올렸다가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내려놓을 거예요. 내려놓고, 손을 완전히 띄세요. 완전히 띄었다가, 다시 아래를 눌렀다가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때 돌돌돌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쉽죠? 쉬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준비, 파지, 로트 하나, 끝에 한번 살짝 잡으시는 거예요. 자, 둘, 셋, 밀고, 여기 네 번째에다가 갖다 놓고, 손 띄고, 아래로 갔다가, 돌돌돌돌. 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드라이를 하시게 되면 빗을 2개 이상은 쓰셔야 돼요. 2개 이상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빗 가지고 2호 백포인트까지 밑에를 쓰시고, 그럼 여기는 지금 2호나 1호 정도 가장 작은 빗을 쓰시고, 이 위에는 3호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눠주실 때, 악어핀으로도 나눠도 되고, 빗으로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 귓볼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나눠주시는 양이 너무 적으면 나중에 얘들이 휘어요. 휘는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일단 평행하게 이렇게 나누시는 방법도 있고, 살짝 아래가 스파니얼 컷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래가 살짝 내려가면서 위 끝에가 올라가게끔 나눠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평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3cm 정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가운데 3cm, 몇 cm요? 3cm 잡고, 여기 있는 섹션이 빗을 올려놨을 때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와서 섹션을 보고 있으면 여기 위에 부분이 자국이 남습니다. 자국이 남기 때문에 원래 여기 이제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로 올렸다가 내가 드라이가 지금 어디로 오고 있어요? 바람이? 우리 몸 쪽으로 오고 있죠? 여기하고 요 부분을 열을 잘 주시면 콜은 나오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리시면서 다시 잡고 하나, 둘, 셋. 위로 올렸다가 하나, 둘, 셋. 잡고 내려주고. 자, 내릴 때 이렇게 시컬이 정확하게 나왔죠?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푸석푸석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찬바람을 줄 거예요. 찬바람. 똑같이. 자, 위로 올렸다가 둘, 셋. 다시 한번 찬바람 올렸다가 자, 이때는 어때요? 시컬 나왔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시컬 몇은 가운데하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들을 하실 때 위로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아래로 살짝 내려줘야 될까요? 예, 커트 형태에 따라서 살짝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되었죠? 그리고 빗을 사용하거나 드라이는 항상 이렇게 평행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틀어진다던가 이렇게 쏜다던가 이런 건 안 되고 빗과 드라이가 평행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보셨지만 이제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2호 백포인트로 나눠서 2호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3호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2호와 3호를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계신 거죠? 자, 커트가 끝난 다음에 동작입니다. 커트가 다 끝났어요. 커트가 다 끝났으면 우리가 위에 있는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여기에 물기 콤아웃을 했기 때문에 물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커트에서 썼던 이 수건을 가지고 자 1차 타월 드라이를 합니다. 우리가 드라이는 컬이 아래만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이걸 가지고 아래를 충분히 부벼서 해주세요. 근데 이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타월 드라이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 오른쪽, 왼쪽을 꼭 나눠서 합니다. 자, 중앙을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급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꾹꾹 하는데 그러면 수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여기에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컬이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쪽 오른쪽이나 왼쪽 할 때가 시간이 임박했을 때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싸움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인컬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해놓지 않으시면 무조건 아웃컬에서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꼭 지금서부터 아예 습관을 그렇게 들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젖었잖아요. 그래서 젖었으면 여기 앞에 위에서 한번 쓱 해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끝났죠? 자, 끝났어요. 그러면 자, 제가 수건의 색깔로 바꿔가지고 재료를 여기다 올려놓을 건데 이 수건을 올려놓는 수건이 드라이할 때 깔리는 수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미 깔아져 있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걸로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2차 타월 드라이 합니다. 지금 이 동작은 시험을 시작하는 동작이 아니라 준비하는 10분 동안 하는 동작이에요.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을 여기 깔리는 거예요. 됐죠? 자, 깔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우두커니 서 계시지 마시고 빗질을 해주시는데 머리를 풀어주실 때는 위에서부터 빗질 해주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아래가 풀렸어요. 이제 중앙, 그 다음에 탑. 자, 이렇게 하면 홀더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근데 앞에서부터 해버리게 되면 홀더가 다시 움직여요. 그럼 홀더도 신경 써야 되고 홀더가 잘못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머리가 엉켜서 머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쓰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고 드라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험장에서 30분을 시간 질 때 이 상태가 됐으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기 서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라고 하는 불행이 떨어지면 무조건 분무기를 들고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려줄 때 여기다 많이 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에다가만 그냥 나 뿌렸어? 그 다음에 이 타월 드라이를 가지고 수건이 올라와 있는 걸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데 우리 어디다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래쪽에다가 꼭 이렇게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해보시면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럼 왜 그렇게 하라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끝났죠? 이게 끝났으면 얘를 버립니다. 자, 얘를 버리고 나서 이제 드라이가 시작돼요. 블로우 드라이, 프리 드라이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털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아래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많이 말릴 필요 없어요. 이미 거기는 우리가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말라. 자, 안쪽도. 됐죠? 자, 여기서 만져보세요. 지금 만져보세요. 찬바람을 할 때는 가까이 붙여도 되는데 찬바람을 할 때는 팔을 해서 팔꿈치까지 해서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 30cm 이상. 그러면 우리가 그 거리감을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다 갖다 놓고 자기 팔꿈치에다 이 정도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찬바람. 자, 왜 그러냐면 손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따뜻한 바람이냐 찬바람이냐? 따뜻하죠? 네. 손을 갖다 대보세요. 따뜻하죠? 자, 이제 거기서 손을 갖다 대보세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갑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찬바람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게 따뜻한 바람인지 찬바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찬바람을 하고 있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가요. 이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저 여기 갈라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지금 이렇게 이 상태니까 위에서부터 빗질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급한데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잡아주고 아래에서부터 우리 사랑스러운 딸을 머리를 빗겨준다 생각하고 아래에서부터 자, 중앙까지 왔죠. 이제 탑 할 거예요. 제가 급해 보이거나 당황스러워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이죠? 예. 이게 보는 거예요. 다 감독들. 쟤 요즘 많이 했구나. 자연스럽게 잘하는구나. 물을 잘하는구나.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꼬리빗이 있어야 돼요. 꼬리빗이 있어야 되는데, 꼬리빗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커트빗으로 하셔야 되는데, 꼬리빗으로 하는 이유는 커트빗이 잘 부러져요.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재커트를 해야 돼요.
제 커트를 했는데 빗이 부러지고 나면 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튼튼한 빗,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전한 빗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빗을 하나 더 챙겨가면 안 될까요? 챙겨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도 부러지면. 또, 그럼 한 개 더 챙겨갈까요? 그거 좋아요. 또 그것도 부러지면. 그러니까 이제 부러질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러지지 않게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4등분을 가볍게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저께는, 지난 시간에는 4등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꽉 해서 선명하게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 됐어요. 우리 여기서 표시를 해놓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대로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묶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저께는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드라이를 할 때는 커트하고 다르게 따라해보세요. 얼기설기. 자, 얼기설기 갈 거. 얼기설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만 올려놓는 거예요. 왜? 자국이 나오니까. 얼기설기 이렇게. 부드럽죠? 커트할 때하고 4등분하면 어때요? 다르죠? 커트하고 4등분할 때 꽉 묶어놨잖아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얼기설기. 얼기설기. 잡고, 근데 얘들이 지금 머리가 길어서 좀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기준선을 커트하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은데,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커트할 때, 똥머리도 배우고, 꽈배기로 하는 것도 배우고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써먹으려고. 네. 일단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다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반팔을 해가지고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읽었습니다. 삼겹살 먹을 수 있어요. 장살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이제 살려볼게요. 자, 여기 죽었었죠? 자, 이제 심폐소생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두피가 여기 있는데 따뜻한 바람으로 여기다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뜨겁겠죠? 뜨거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겁겠죠. 그래서 이 드라이는 선생님들 지금 연습하시면서 하실 때도 지금 여기서 연습하시는 거 하는 동작이 그대로 식구들이나 저기들한테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화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실 때 아예 이건 내 가족이다 생각해도 모델이 아니고 내가 우리 엄마다 생각하시고 엄마가 그거 있잖아요. 엄마 내가 드라이 해줄게. 엄마가 말해요 안 해요? 얘가 잘 해주겠지 하고서 그냥 있는 거야. 그럼 기는 거예요. 그럼 뜨거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따뜻한 바람 한 번 가도 쉬고 한 번 가도 쉬고 한 번 가도 쉬고. 자, 이제 여기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밀 때 빗으로 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빗으로 밀고 여기서 다시 올 때는 드라이로 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로 민다고요 지금은? 빗으로. 자, 빗으로 뻗어 밀었다가 근데 드라이로 미는데 근데 얘는 지금 따뜻한 바람으로 여기 건조가 다 돼 있으니 찬바람 바꿀게요. 머리가 타요 단타에. 다 나수인. 찬바람, 홍바람, 한바람, 이거 꾹 밀었다가, 이제 빗으로 밀었죠? 이제 지금 뭘로 오는 거예요? 네. 이제 드라이로 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떴죠? 요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 뿌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계에서 앞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는데 머리가 밑에는 짧으니까 이게 짧게 하는 거고 점점 올라가면서 위로 올렸다가 당겼다가 위로 올렸다가 당겼다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이 잘 되면 제가 제 운동탄에 저기 호수공원 있어요. 그 호수공원에 이제 배를 하나 띄워놓고 로션 넣은 것도 알려드리고 어디다 운동탄 안 쓰시죠? 운동탄 해주는 게 자, 따뜻한 바람으로 한 거하고 찬바람으로 한 거하고 차이는 따뜻한 바람으로 끝나면 머리가 푸석푸석해 보여요. 이제 보면 이제 푸석푸석해 보이죠, 저거? 저기 많이 푸석푸석해 보여요. 그냥 푸석푸석해 보여요. 근데 이제 찬바람으로 하면 윤기가 나 보여요. 눈길도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어때요? 앞에 전보다 윤기가 쏟아져. 자,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시험장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하니까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밀 때 뭘로 밀어요? 빗으로 밀고, 올 때는 뭘로 밀어요? 드라이인다고. 근데 여기 밀 때 빗으로 당겨가지고 오면 머리가 빠져요. 머리가 빠져요. 그러면 이제 한참 놀래죠.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탑에서 대부분 빠지는 실수가 그렇게 해서 빠진다. 그 다음에 얘들은 90도로 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제가 봤을 때 90도로 뺐어요? 아니죠. 여기서 밀이 발생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드라이로 밀고 있으면 빗으로 당기지 않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빠졌어.
만약에 이게 빠졌으면 대체 방법이 얘들이 딱 빠지면 가만히 덜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팅 하고 돌아요. 이거 돌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 못 풀어. 이거 절대. 그러니까 돌 것 같으면 빨리 목을 딱 잡아야 돼요. 목을 잡고 다시 빼야 돼요. 그때는 코미디는 되는 거죠. 그걸 들어야보다 목소리 딱 잡고 이거에 딱 꽂아는 감독이 깜짝 놀라죠. 대단한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팁. 내가 우리가 지금 인컬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컬을 잘하고 싶으면 어디다 시간을 잘 주면 되겠어. 이 끝에다가 컬을 잘 주면 돼요. 끝에다가 딱 잡고서 얘는 앞에가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얘 인컬이기 때문에 얘는 이 아래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할 때 컬이 들어갈 거니까 그럼 내가 시간이 없을 때 바람을 해줄 때 타겟이 여기랑 타겟이 됩니다. 여기다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랑 하는데 여기가 타겟이 되면 컬이 나와요. 하고 이제 씹혀져요. 그러니까 얘는 스판이 앞에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고 타겟이 여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컬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딱 잡아서 이렇게 보면 얘가 싹 돌아가요. 그럼 요게 인컬이 돼요. 자, 그럼 요게 잘 되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뭘 쉬우냐, 어떤 게 쉬우냐, 집에 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됐어. 잘 됐어. 예를 들어서 잘 됐다고 쳐요. 자, 잘 됐어. 잘 됐으면, 여기 톡 치면 여기 아웃컬이 돼요. 여기 톡 쳐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웃컬이 돼요. 그래서 인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해놓는 게. 그리고 가장 나쁜 습관. 이걸 해놓고, 얘를 빗질을 이렇게 끝까지 안 하고, 톡톡톡톡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톡톡톡 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려요.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데 따뜻할 때 확 뒤집어지면 얘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이쪽 넘어갔기 때문에 얘가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항상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정리하는 포인트는 이어 백 포인트까지 해서 2번 하고 나면 1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나면 1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탑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평행, 지금 저렇게 시어자로 하는 거하고 제가 평행 이게 일자로 하는 거하고 나중에 저렇게, 하면 1번 정도가 우리가 횟수가 줄어요. 일자로 하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못 하는데? 수리봉투 저쪽에 있어요, 선생님. 해소도 보일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일자로 해놓고, 드라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람보다는 찬바람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쇠 담금질을 할 때 쇠를 가지고 따뜻한 데다가 넣었다가 불에다 넣었다가 형태를 잡아서 이 형태가 오래 가게끔 하는 건 어디다 넣냐면 찬물에다 넣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3cm 정도 잡는데요. 3cm 정도 잡으면, 자, 빗에서 요렇게 여기 1cm 정도가 떨어져야 돼요. 지금 딱 잡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지금 뒤에서 봐보시면 얘 경계가 봤을 때 섹션 나눈 게 빗의 아래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뿌리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계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경계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경계가 눈에 보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경계가 나와요. 자국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경계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요. 자, 됐죠? 다시 한번 위로 올렸다가 잡아줘요. 자, 이제 찬바람으로 바꿨어요. 찬바람으로 쳤어요. 또 위로 올렸다가 만약에